같아 산산.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이 되었네요. 부족한 컨텐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앙증맞은 친구가 제 몸 안에 들어온 김에 갑자기 삼국지 시절 역병에 관해 좀 더 색다르고 특별한 방식으로 풀고 싶은 엉뚱한 생각이 들면서 하루빨리 회복해 빨리 업로드하는 것이 보답이라는 괴상한 셀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가 오나라 영상 하면서 오나라엔 요절이 왜 이리 많은지 아쉬워하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오나라라고 다 요절한 건 아닙니다. 장소 81세, 고홍 76세, 손권 71세를 비롯해 보즐, 우번, 엄준, 제갈근 또한 거의 70대까지 커리어를 이어갔죠. 너무 문관 중심 아니냐고요? 주연, 정봉, 감령 및 황계, 한당, 정보 삼총사도 60대 후반까지는 활약 추정. 여대는 베트남과 익주 등 험한 지역에 배치되고 일생 동안을 마라톤 행군했음에도 무려 96세까지 생존해 연의상 타임라인 거의 모든 스토리를 지켜본 산 증인이 됩니다. 다만 요절이 크게 느껴지는 건 전선 활약 주인공 유닛이 일찍 죽어서이죠. 특히 40살을 넘기기 힘든 악명 높은 오나라의 대도독단. 이들은 위촉 상대로 미친 존재감을 보이다가 갑자기 문맥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부각이 덜 돼서 그렇지 엄청난 활약을 펼치다가 문맥 없이 병사하는 케이스는 비단 오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에도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잘 싸우다가 문맥 없이 병사하는 케이스의 공통점은 1. 여러 장수가 특정 연도에 편중되어 사망. 2. 주로 오나라 장수 혹은 오나라와 싸웠던 위나라의 장수. 생각해보면 장강이남에 건국된 오나라의 국경은 자연스럽게 강을 국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국 남부는 덥고 습한 지역이 많죠. 전염병이 발생하기 딱 좋은 조건. 아니나 다를까 역병의 기록 또한 손권 같은 오나라 군주 기록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를 조합해보면 오나라 장수 혹은 오나라와 싸운 장수가 갑자기 병으로 죽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바로 2세기부터 중국을 덮친 팬데믹 때문이 아닐까 하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2000년 전 사람에 대한 과학적 부검 혹은 정확한 팩트체크는 불가능하지만 4-5차례에 나타난 굵직한 역병 기록과 그 전후 장강전선에서 급사한 장수가 누가 있고 이것이 또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조금 특별한 성격의 컨텐츠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 의혹 수준의 언급도 섞여 있으니 조금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8년 적벽대전은 삼국지 최고의 클라이막스. 다만 위서에서는 패배 과정을 거의 생략하고 단지 군의 병이 돌아 퇴각했다고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핑계 느낌은 있지만 사실 역병 얘기는 승자인 유비 손권전에도 나오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권전, 적벽에서 조조의 사졸들은 굶주리고 역병이 유행했으므로 죽은 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혹자는 적벽 때 정작 역병으로 죽은 장수가 없는데 조조군 엄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하십니다. 과연 208년에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까 역병은 장강 근처의 국경도시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나라의 중부는 다베 산맥이 막고 있어서 실질적 국경은 형주 강하와 양주 합비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바로 208년에 형주자사 유표 병사 그리고 조조가 합비로 파견한 양주자사 유복이 208년 병사. 물론 다른 지병일 수도 있지만 지역 내 권력 피라미드의 정점으로서 몇 다리만 걸치면 지역 내 거의 모든 사람을 접촉했을 장강 국경 지역의 주자사 2명이 역병이 크게 일어난 해에 둘 다 죽은 게 심상치 않습니다. 죽고 나서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먼저 유표의 세력은 10만 대군을 보유해 16만 조조 남정군과 비벼볼만도 했죠. 하지만 유표가 7월에 죽자마자 유표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 9월에 채모 주도로 조조에 바로 합니다. 유표 세력이 말도 안 되게 빨리 무너지면서 바로 그해 겨울 조조와 송건군의 서로 준비 안 된 역사적인 첫 접촉이 일어나죠. 이것이 적벽대전. 한편 적벽 이후로 손권이 10만으로 조조군의 합비성을 100여일 포위했는데 양주자사 유복은 그 즈음 병사합니다. 하지만 합비의 백성들이 단결하며 필사적으로 방어에 성공. 유복은 생전에 이미 성벽을 높이 쌓았으며 심지어 물고기 기름을 비축해 야전 공성전을 대비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많았는데 부하를 스토킹하는 유표의 소심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같은 연도에 일어난 두 자사의 죽음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바로 생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릇의 차이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조조는 208년 두 명의 주자사의 병사로 형주에는 무혈 입성하고 합비는 더욱 단결한 백성들이 손권군 방어에 성공하니 개꿀 같아 보이지만 당연히 조조군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컸죠. 바로 적벽에서 괴멸적 피해. 주유도 대단했지만 조조군을 패배시킨 결정적 요인은 다시 한번 208년을 휩쓴 바로 그 역병임이 위초고 새나라 정사에 교차 검증됩니다. 208년 역병은 2020년 코로나처럼 몇 년을 더 당시 세계관을 지배합니다. 적벽 이후 주유 유비 연합군이 조인이 방어하는 형주 남군을 공격하는데요. 이때 또한 주유의 활약도 뛰어났지만 역병이 한 번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유비전, 이때 또한 역병이 돌아 조조군의 사망자가 많자 조공이 군을 이끌고 되돌아갔다. 역병이 핑계 같지 않은 게 실제로 전선의 위나라 장수도 갑자기 병사하는데요. 엄청난 무용으로 관우군의 포위를 걷고 조인을 구출시킨 이통이 209년 활약을 펼친 얼마 후 갑자기 병사. 게다가 조조 최정예 기병 호표기를 이끌며 북쪽의 원소와 오환, 남쪽의 장판파의 유비군을 모두 깨부시던 조인 동생 조순도 210년 병사. 한편 생명의 은인과 동생이 병사하고 강릉을 뺏기지만 조인은 살아서 도망갔으며 이후 15년을 장강 쪽 전선에서 활약합니다. 팬데믹 장강에서 이 정도 오래 활동한 것 자체가 신이 내려준 장수 별명이 어울리죠. 아무튼 208 역병은 몇 년간 무패 행진을 보이던 개사기 조조군에게 디버프를 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삼국지 밸런스 패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나라 장수만 병사한 게 아닙니다. 오나라 쪽에서도 손권의 사촌이자 강하 바로 남쪽 예장태수 손분 210년 사망. 또한 적벽부터 남군 공방전까지 주유와 투톱이었던 정보도 머지않아 병사하는데 기록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보가 반역자 수백 명을 모두 불 속에 내던지게 했는데 날이 밝자 병이 심해져 100여일 만에 죽었다. 사서에는 이렇게 갑자기 병 걸려 죽으면 뭐 잘못해서 하늘에 벌 받은 느낌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100여일은 하늘의 심판 기간이 아니라 전염병의 잠복기 및 후유증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삼국지 전체 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죽음이 있었으니 바로 210년 35살 주유의 사망. 연의에서는 전쟁 중 얻은 상처가 깊은 와중에 제갈량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분사한 것으로 나오며 정황상 파상풍 느낌도 나지만 그는 죽기 직전에 전혀 분노할 상황이 없었고 파상풍처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손권에게 천하 이분지계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익주를 직접 정벌하고 마초와 동맹을 맺을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었죠. 심지어 강릉에서 행장을 준비하고 출발 도중 병사. 이로써 손권군의 확장 정책 드라이브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208년 역병은 뭔가 답답하지만 삼국지의 삼국이라는 타이틀을 만든 팬데믹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모든 정황이 제3의 세력 유비를 위한 각본인가 싶을 정도로 각 경우의 수가 유비에게는 큰 호재의 연속. 제일 큰 난적 조조를 역병과 주유가 막아준 이후에 주유가 탄력받을 때쯤엔 딱 하늘이 그를 데려가고 유비가 사랑하는 호구형 노숙이 그 후임으로 왔기 때문이죠.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 주유가 좀 더 일찍 죽었다면 강동이 조조에 항복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유가 좀 더 늦게 죽었다면 오나라의 익주 정복이 유력해 보이죠. 게다가 이 역병은 당분간 조조군의 군사 프로젝트를 올스톱시키는 효과. 208년 당시 원소와 유표를 털고 왔을 때의 조조는 전투 몇 개 진다고 멈출 수가 없는 기세였지만 몇 년간 장수와 병사들이 죽어나는 구조적인 악재는 달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209년 조조는 당시 출정할 때마다 역병을 만나 관원과 군사들이 죽고 돌아와서 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을 매우 우려 깊게 언급하더니 213년 유수구 전투까지 전쟁을 멈춥니다. 이에 비해 역병에도 잃을 게 없었던 유비군은 딱 그 공백기에 입주 타이밍 어택을 진행해 성공합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운이 좋게 해당 시점 유비 쪽에는 병사로 인한 전력 누수는 거의 없죠. 딱 한 명이 있다면 유표 아들이자 파트너인 유기 209년 병사. 물론 유비 매우 슬펐겠죠. 하지만 유기의 세력과 형주자사 자리가 복잡한 논리 펼칠 필요 없이 자연스레 유비에 흡수되니
이조차 냉정하게는 유비에게 호재였습니다. 다만 손권도 이 역병의 시기에 형주를 얻고 호족 집단에서 국가체제로 갈 수 있는 내부 단속과 단결력을 얻었으니 주유가 생각한 완벽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위나라 또한 완전히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 언급한 양주자사 유복이 단순 요충지에 불과했던 합비의 빈석에 교육과 농사를 장려해 주민들을 이전시켜 고나라의 공격을 방어하는 요새로 발전. 이게 수십 년간 위나라 동부전선에서 방어타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합니다. 230년에는 이곳에 합비 신성이 지어졌고 결국 현재 안후이성의 성도이자 인구 1000만의 도시 허페이로 이어지죠. 한편 210년대 이후에도 역병의 신은 미친듯이 삼국지의 수많은 전황을 지배하면서 운명을 바꿉니다. 서론에 나왔던 수많은 떡밥들을 다 회수하고 끝내려 했는데 저 또한 역병이 현재 몸을 지배하는지라 심호흡 한번 가다듬고 다음 편으로 미루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미 다 써져 있으니 금방 나올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